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60세 이후 삶은 새로운 햇살로 빛납니다. 이제는 쌓아온 것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더 가벼워질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지혜를 나누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행복한 노후는 더하기보다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쌓인 물건, 무거운 걱정, 낡은 습관. 이것들을 정리하면 삶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제는 쉬고 싶다. 한 청취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건을 비우니 마음도 인생도 내 것이 됐다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성찰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매일 조금씩 다가옵니다. 3살 버른 80까지 간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하지만 지금 용기를 낸다면 노후는 청춘처럼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한 소식을 멀리하세요. 요즘 세상은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부터 확인하시나요? 텔레비전을 켜면 사건, 사고, 재난, 경제 위기 소식이 쏟아집니다. 이런 불안한 소식들이 우리의 하루를 어둡게 만듭니다. 저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하며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주식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걱정이 정말 필요할까요?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쟁, 물가 상승. 모든 뉴스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혈압약 용량이 늘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뉴스 그만 보세요.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모르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뉴스를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가 더 밝고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구나. 이 깨달음이 박할머니에게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모든 세상 문제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정보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매일 아침 뉴스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한 번만 뉴스를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절대 나쁜 소식을 보지 마세요. 김 선생님은 저녁 9시 이후로는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오십니다. 밤에는 세상 걱정 말고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의 수면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불안한 뉴스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또 심해진대,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임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대신 서로의 안부와 즐거운 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혹시 친구나 가족이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나눠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아요. 물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혀 모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걱정 뉴스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실천해 볼 작은 변화를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을 바꿔보세요. 뉴스 대신 창밖을 5분간 바라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뉴스 확인 시간을 정해 두세요. 하루 한 번 30분으로 제한해 보세요.
셋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불안한 소식 대신 감사한 일들을 나눠보세요. 세상 일은 세상에 맡기고 내 하루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60세 이후 더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필요한 근심을 들이지 마세요. 대신 오늘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말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말 많은 사람 신뢰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일입니다. 이런 노출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옵니다.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녀들 자랑, 남편 이야기, 심지어 가정의 재정 상황까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야기가 왜곡되어 돌아왔습니다. 최 씨네는 파산했대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몇몇 친구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화를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 둘째,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 셋째, 아직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나 정보. 넷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 이런 주제는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말 대신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항상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내가 아는 것만 말하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의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건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말이 맞아, 그랬구나. 이 짧은 공감의 말 한마디가 긴 설교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을 줄이면 실수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오해를 부르는 말, 후회하게 될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기만 해보세요. 셋째, 개인적인 문제는 정말 신뢰하는 소수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넷째, 대화 중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지혜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모적인 관계를 줄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제는 관계의 정리정돈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서적으로 소모만 되는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만나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 경쟁의식만 불러일으키는 지인. 이런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다녀오면 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대기업에 취직했대, 누구네는 해외여행을 또 갔대. 이런 이야기들이 김 할아버지를 위축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모임 참석 횟수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대신 취미 활동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의 건강과 기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지도를 그려보세요. 만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반대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박 할머니는 메모장에 이름을 적고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표시를 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모적인 관계는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시간을 짧게 가져보세요.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오늘은 힘든 이야기보다 즐거운 대화만 나눠요. 이런 말로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새 인연은 활력을 줍니다. 이 씨는 60세에 시작한 합창단에서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니 대화도 즐겁고 서로 힘이 됩니다. 다섯째,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네요. 이런 간단한 문장으로 부담스러운 자리를 정중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 선생님은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즐거운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관계 정리가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보호를 위한 필요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관계의 질에 집중할 때입니다. 양보다 질,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소수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소모적인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무의미한 비교를 놓아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또래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해 보일까? 우리 동창 중에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얼마나 잘 모시는지. 이런 비교는 우리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런 무의미한 비교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랜 친구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 남편 직장, 집 크기까지 모든 것을. 나이 들어서는 건강 상태, 자녀들의 성공, 손주 자랑까지.
그런데 70세 생일을 앞두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남들 시선에 얽매여. 회복 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밝아졌고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녀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이 마음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걸까요? 노후에는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정년 퇴직 후 자신만의 속도를 찾았습니다. 친구들은 골프, 등산, 해외여행을 다니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반면 그는 집 근처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은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에게는 이 단순한 일상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비교를 멈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세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는 비교를 부추기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소셜미디어를 주 2회로 제한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내가 가진 것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박 할머니는 이 습관으로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라는 문장을 매일 되새기세요. 이 간단한 문장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넷째, 자신만의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오늘 20분 걸었다면 그것도 큰 성취입니다. 다섯째, 모임에서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대화가 나오면 주제를 바꿔보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내일 산책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대화입니다. 오늘 하루 무의미한 비교를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채워보세요. 5번째,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 계속 짊어져야 할까요? 박 할머니는 70세가 되어서도 세 자녀와 손주들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이 잘 될까? 딸의 결혼 생활은 괜찮을까? 손주들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끊임없는 걱정으로 그녀의 혈압은 오르고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가면 오래 못 사십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박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그게 더 큰 걱정 아닐까? 그날부터 그녀는 가족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인생은 너희 몫이야. 엄마는 이제 나를 돌볼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녀들도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들도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걱정에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건강이 좋아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책임감은 우리의 노후를 무겁게 만듭니다. 형제 간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동생들을 돌봐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생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그는 용기를 내어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할 때야.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자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김 선생님을 걱정하고 챙기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내 몫의 평안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봄으로써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괜찮은 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책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구분해 보세요. 둘째,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셋째,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취미 활동, 친구 만남, 여행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넷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부탁이나 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을 나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오로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거닐거나. 이런 작은 실천이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나친 책임감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자리에 자신을 위한 평안과 기쁨을 채워보세요. 나이 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걸음은 더 경쾌해집니다. 여섯,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하면 약해 보일까봐 걱정돼.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해.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존심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과 사소한 일로 다툰 후 1년 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먼저 사과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 가족. 손주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아쉬움. 어느 날 옆집 이웃이 건넨 한마디가 그를 깨우쳤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잃는 게 너무 많지 않으세요? 김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생각도 존중했어야 했는데.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 나이에 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편하면 이기는 겁니다.
김 할아버지가 이웃들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기 힘들까요? 평생 쌓아온 체면과 위신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따뜻함입니다. 박 할머니는 오랫동안 걷기가 불편해졌지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요. 그러다 넘어져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회복 후 그녀는 자신의 고집을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고 삶도 더 안전해졌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굳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매주 한 번씩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하게 요청하세요. 제가 혼자 하기 어려운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셋째,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넷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웃어넘기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 씨는 기억력이 떨어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적받으면 화를 냈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합니다. 또 같은 얘기했네. 나이 든 사람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여유가 주변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편한 게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자존심 때문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존심은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약해 보일까봐, 무시당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에 따뜻한 관계와 편안한 마음을 채워보세요.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 나누는 웃음과 따뜻한 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래된 다툼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청해 보세요. 의견 차이가 있다면 꼭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마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집에 있는 물건들을 비우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의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집 안을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옷장은 입지 않는 옷으로 빽빽하고 서랍은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집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쉬고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소유물은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면서 물건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책, 남편이 쓰던 도구, 오래된 옷과 그릇들. 하지만 집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녀도 숨쉬기 어려워졌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방문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물건 사이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박 할머니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건데. 이건 남편이 좋아하던 건데. 하지만 조금씩 물건을 줄여가면서 신기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집 안이 넓어지고 밝아졌습니다. 청소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을 비우니 내 마음도 비워지는 것 같아요. 박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그녀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회할까봐,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워봐야 비움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방 하나 또는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김 선생님은 부엌 서랍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방 도구들을 정리하며 성취감을 느꼈고 이것이 다른 공간 정리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물건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이렇게 분류하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셋째, 물건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을 1년 동안 사용했나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나요? 이것이 없어도 내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할아버지는 이런 질문으로 30년 모은 신문과 잡지를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읽지도 않는 것들을 왜 보관했는지 모르겠어요. 넷째,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비워보세요. 이 방법으로 추억은 간직하면서 공간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자녀들의 어린 시절 옷과 장난감을 사진으로 찍은 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매일 작은 습관으로 정리하세요.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새 옷을 사면 오래된 옷 하나를 기부하는 식입니다. 물건 정리 후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이 할머니는 30년 된 집을 정리한 후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 안에 먼지가 줄어 호흡이 편해졌어요. 넘어질 위험이 없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손주들이 놀러 오는 것을 더 즐기게 됐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공간부터 비워보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책상 위. 물건을 줄이면 공간은 넓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물건을 비울수록 정작 중요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이 물건의 창고가 아닌 마음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 7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소식, 쓸데없는 말, 소모적인 관계, 무의미한 비교, 지나친 책임감,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줄이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바로 평안, 여유, 기쁨,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채워질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세요. 6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오셨나요? 성공과 기쁨, 때로는 상실과 아픔까지. 하지만 이제 진정한 지혜는 더 이상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덜어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불안한 소식에 휘둘리던 마음을 다스리며 뉴스를 멀리하는 법을.
하루 종일 쏟아지는 나쁜 소식 대신 창밖의 햇살과 따뜻한 차 한 잔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내 하루의 평온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줄이는 것도 이야기했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거나 뜻하지 않은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70세의 영희 할머니는 친구에게 털어놓은 재정 고민이 소문으로 퍼지며 마음 아픈 일을 겪었지만 말을 아끼고 경청의 시간을 늘리자 관계가 더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는 지혜, 이 얼마나 품격 있는 선택입니까?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한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매번 불평만 늘어놓는 동창 모임을 떠나 취미 동호회에서 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내 행복을 위한 정리,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비교와 자존심, 지나친 책임감도 내려놓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초조했던 마음,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야 라는 고집.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도움을 받는 따뜻함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승리입니다. 아들에게 이제 너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산책하며 새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의 물건을 비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옷장 깊숙이 잠든 옷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잡동사니. 물건을 정리한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우고 나니 마음까지 정리된 기분이에요.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한 번도 안 쓴 물건 지금 정리해 보세요. 그 빈 공간에 여유와 평온이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노후는 덜어낼수록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무거운 짐, 소모적인 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품격과 자존감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더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덜어낼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뉴스를 끄고 한마디를 삼키고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며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어떤 작은 실천으로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납니다. 이제 그 빛을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펼쳐보세요. 평온한 노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